부모님을 원망하는 것은 내 인생에 별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. 그건 분명합니다. 다만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원망하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어요. 저는 과거에 우리 부모님이 완벽하다고 믿었어요. 나는 꼭 우리 엄마 아빠 같은 부모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컸어요.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상처가 난 하나도 없다고 믿고 살았죠. 아니 근데 공부를 해보니 그건 성숙한 게 아니었어요. 좋은 것만 생각하고 나쁜 면은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죠.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. 우리 부모의 나쁜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부모를 이상화시키고 우상화시켜 버렸기 때문에 자기 상처도 볼 수가 없어요. 그러면 내 상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심리 질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. 마음이 아픈데 이유도 몰라, 해결도 안 돼. 그런데 그 상처의 포인트를 알게만 해도, 내 구멍을 알게만 해도 어느 정도 치료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내 마음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들출 수밖에 없고, 그러다 보니까 부모를 원망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거죠. 그 원망의 감정을 막 죄스럽게 여기면서 모른 척하고 피하지 마시고요. 고스란히 느끼세요. 그러면서 어린 시절의 그 상처, 미해결된 그런 감정적인 문제들을 이제라도 해소하고 풀어낸다면 더 이상 부모를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. 이 어렸을 때 상처받은 감정을 풀어낸다는 거는 꼭 부모를 앞에 앉혀놓고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? 따지고 막 울고불고 막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. 부모님에게 내 상처를 말할 필요는 없어요. 그러면 싸움만 되는 거예요. 물론 받아주시는 좋은 부모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님은 인정을 할 수가 없고 기억도 못 할 거고 부모님도 상처받아요. 왜냐면 부모님은 나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거거든요. 그리고 분명한 사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라는 거죠. 방법이 옳지 않았을 수 있고 나랑 맞지 않았을 수도 있고 잘 표현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었지만 그분들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. 사랑하니까. 그런 사람 앞에다 대고 당신이 나를 잘못 키워서 내가 이 지경이 됐습니다. 사과하세요. 이러면은 듣는 부모도 상처를 받아요. 그럼 어떻게 그 원망의 감정을 해결하느냐? 나 혼자서 글을 써본다든지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본다든지 아니면 빈 의자를 두고 거기에 엄마가 있다, 아빠가 있다 생각하고 그 시절의 나로 돌아가서 이렇게 털어놔 본다든지 아니면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죠. 혼자 잘 못하겠으면 꼭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세요. 이렇게 미해결된 과제를 풀어내고 나면 부모를 원망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고 그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거든요. 왜냐면 비로소 부모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통합되기 때문이에요. 우리 부모는 좋기만 해 혹은 우리 부모는 나쁘기만 해,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. 심리적 성숙을 이룬다, 치료가 되었다는 것은 굿과 배드를 통합할 줄 아는 것이죠.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이 한 사람 안에서 공존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되면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. 근데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아요. 그게 되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를 마주보고 해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주의할 점은 부모님을 상대로 그분들을 직접 이해시킬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. 그분들은 언제나 최선을 다했을 뿐이니까. 그럼 이제부터는 내 몫이에요.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. 이제 내가 내 삶의 주체가 되면 돼요. 사실 부모를 원망하고 있다는 것도 내가 주체가 아닌 거예요. 부모로부터 분리되지 못한 거고 정신적인 독립을 이루지 못한 거예요. 그러니까 이제는 부모를 원망할 에너지로 내 삶을 구축해야 됩니다. 부모가 끌어가는 삶이 아닌 내가 끌어가는 삶을 살면 돼요. 어떤 연구 결과에서 94%가 역기능적 가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인류의 94%가 심리질병이 있나요? 아니잖아요. 그 말은 즉 심리질병의 모든 원인이 부모일 수는 없다는 것이고 설령 부모에게 100% 원인이 있다고 해도 그 이후에 건강하게 극복하는 사람은 심리적인 질병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. 어떤 부모를 만났어도 지금부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바로 다음 영상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. 그리고 어린 시절의 기억은 좀 왜곡되기도 하거든요. 보통은 왜곡돼요. 왜냐면 어릴 때는
어른이 되게 커 보이기 때문에 이 한 번의 꾸중이 되게 우주 대재앙처럼 되게 크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. 그러면 이 부모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냥 가벼운 꾸중이었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가 않는데, 이 아이 입장에서는 막 씻을 수 없는, 잊을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적인 상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. 그거는 커서까지도 기억이 이렇게 교정이 잘 안 돼요. 내가 그때 많이 상처받았고 힘들었다는 건 팩트예요. 그건 팩트예요. 근데 내 부모가 나한테 정확히 그렇게 했느냐?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.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아빠가 4박 5일 동안 나를 어떤 친구 집에 맡겨놓고서 여행을 갔다 왔는데, 내 기억에는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갔다 온 걸로 이렇게 기억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나를 마냥 피해자로 만들고, 그래서 막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, 혹은 나는 우리 부모보다 나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도덕적 우월감을 갖는다면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 부모의 양육 스타일을 자주 언급하기는 하지만은 그거 만만치 않게 자주 말씀드리는 게 본인의 타고난 기질이에요. 부모가 정말 잘해줬어도 기질적으로 민감하고 공격적이고 애정 욕구가 큰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런 나의 타고난 기질과 맞물려서 오늘의 내가 있는 거죠. 100% 부모 때문은 아니라는 거예요. 저도 수련 과정에서 이제 상담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었어요. 나는 진짜 그 양반들 완벽한 줄 알고 살았는데, 상담을 받으면서 내가 저 지하 끝으로 묻어버렸던 기억들이 막 이제 올라오는 거야. 그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, 저는. 근데 상담을 다 마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지나니까 그제서야 이 굿과 배드를 통합한다는 게 이런 느낌인가 싶더라고요. 그전에는 부모님을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부모님이고 너무 이렇게 완벽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마냥 편안하지는 않았거든요. 눈치도 좀 보고. 그들을 실망시키면 안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 같은 것도 있었고. 그런데 상담을 받고 통합하는 능력을 갖게 되면서 부모님의 얼굴을 보는데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. 저 양반들 나한테 잘못한 거 진짜 많아. 그 어린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한 거 그거 되게 잘못한 거야. 그런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야. 나를 키우기 위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정말 고마운 분들이야. 이런 통합된 마음으로 보게 되더라고요. 그러고 나니까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즉 그들이 나에게 실망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주체적으로 그들과 상관없이 내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. 그게 독립이에요. 그게 치료예요. 그렇게 부모님과의 관계가 편해지고 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한결 편안해지고요. 가짜 자기가 아닌 true self, 진짜 자기로 사람을 진실하게 대할 수 있는 힘이 생기죠. 물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부모님이 정말로 막 천하의 나쁜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, 간혹가다 정말 천하의 나쁜 부모들이 있거든요. 자녀를 사랑하지도 않고 최선을 다하지도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. 그거는 그냥 생물학적인 부모일 뿐이지 사실은 뭐 범죄자에 가까운 연놈들이죠.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면 이 영상은 별로 해당 사항이 없고요. 꼭 좋은 상담사를 만나서 상처를 치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해지시기를 항상 바라고 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웃음을 주는 따뜻한 상담사 웃다였습니다.